자, 이제 아작스는 자, 비동기식 구현을 이제 얘기하는데, 자, 이 아작스라고 합니다. 아작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한번 이제 만들어 볼 건데, 개념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의미를 쓴다 그러면 일단은 자바스크립트를 통한 서버와의 통신 구현. 자, 기술은 이제 구현하는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 근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 이렇게 이제 구현함으로 해서 음, 웹브라우저를 비동기식으로 표현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그려보면 자,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있죠. 페이지가 이렇게 있고 조금 작게 할까? 자, 이렇게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얘가 자, 클라이언트 쪽입니다. 줄이고 자, 클라이언트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이 있겠죠. 서버 쪽을 어떻게 그릴까? 그냥 이렇게 자, 서버 쪽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서버 쪽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원통 모양의 요거 좋다. 음. 자, DB도 있고요. DB 자, 이제 얘가 서버고 서버 그죠? 자, 일단 준비가 됐고 자, 그럼 이제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자, 얘가 그래도 조금 이제 내용들이 여기에 좀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좀 크게 해야겠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 수 있겠죠. 뭐 만약에 뭐 이렇게 화면에 이쪽이 이제 HTML 이쪽 부분이 이제 HTML 바디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이제 약간 녹색으로 해볼까? 이게 바디 쪽. 그 다음에 자, 이쪽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HTML을 이제 막 작성한다고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부분이라고 칩시다. 이쪽이 자바스크립트 부분.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이렇게 바디가 작성되는 부분. 물론 지금 이게 다 HTML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H1 태그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작성이 되고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코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자, 이쪽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죠. 자, 스크립트가 이제 이렇게 작성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가 좀 텍스트가 너무 큰데,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이 돼 있을 건데, 자, 이제 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 자바스크립트 있죠? 이쪽에서 통신을 해서 이렇게 받는 식인 거예요. 이렇게. 원래 우리가 기존에는 자, 뭐 만약에 서버 쪽에 요청을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러면 자,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화살표 그냥 곡선으로 할까? 곡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청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딱 요청이 들어가면
뭐 그냥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그냥 할게요. 그래서 여기 그냥 이제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물론 여기 이제 뭐 HTTP 데몬이랑 뭐 여기 HTTP 서버랑 뭐 이렇게 있겠지만, 일단 그런 거 이제 좀 약간 그런 것도 이제 좀 그 뭐야 생략하고, 그리고 이제 본다고 하면은 파란색으로 할까?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바 코드가 이제 실행되는 거잖아요. 자바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쪽에서는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바 코드인데, 여기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뭐 예, 파라 뭐 파라 뭐 파라미터를 받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다오를 이제 생성하고, 뭐 메서드를 이제 뭐 실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DTO나 이런 것들, 이제 리퀘스트 스코프에 뭐 DTO나 이런 것들 담아가지고, DTO나 이런 것들 담아서,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답을 할 때, 근데 또 응답을 할 때는 원래 이제 응답하는 걸 본다고 하면, 응답을 한다고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또 페이지로 응답을 하잖아요. 다른 페이지로 이제 응답을 하니까, 여기 조그맣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다른 페이지로서 이제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화살표 이렇게 있고, 화살표 이렇게. 이제 툴이 좀 이제 익숙해졌어. 아니네. 음.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기존의 이제 흐름이에요. 기존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 기존의 이제 흐름은 자, 이런 식으로 됐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이고. 자, 그래서 기존의 흐름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쭉. 자꾸 이게 잘 그리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겨서. 자, 이제 이렇게 자, 이런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기존 흐름대로 가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했던 방식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서버 쪽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자바 코드가 돌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DB에서도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처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기존 흐름대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쫙 실행을 한 다음에 자바 쪽에서 어디로 가라고 해서 딱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원래 그 페이지를 요청했던 페이지로 가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자바 쪽에서 페이지를 이제 응답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이제 응답해라라고 이제 요청에 대한 응답을 처리하잖아요. 그러면은 브라우저에서는 얘를 다시 새롭게 로딩을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다시 보여줘요. 그죠? 예. 다 이런 처리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기존에 이제 우리 하던 방식이란 말이에요. 갔다가 서버 쪽에서 어디로 가 그러면 그 페이지 자체가 다시 로딩되면서 쫙 이제 표현되는. 자, 이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동기식 구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 화면에 있는 구성들이 다 동기화를 하고 다 같이 움직여. 그래서 하나가 실행되고 또 뭔가 또 실행되면서, 내가 또 실행되려면 또 그 전에 있던 애들이 먼저 실행이 쭉 되면서 가야 되니까 뭔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러면서 대기하면서 차례대로 A가 실행되면 그 다음에 B가 실행되고 C가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그 절차대로 해서 쭉 규칙에 맞춰서 그 페이지가 쫙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어떤 한 부분만 이 부분만 내가 바꿔주고 싶었는데, 얘를 바꾸기 위해서는 얘부터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 그 다음 것도 실행해가지고 하나의 페이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요만큼만 뭔가 바꾸려고 했는데 전체를 다시 한번 다 로딩해갖고 다 보여줘야 되는 이제 그런 처리가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비효율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속도도 느려. 예. 난 저 요만큼만 바꾸자고 이제 한 거였는데 전체가 다시 재로딩이 되니까 당연히 느리죠. 그죠? 예. 여기에 이미지가 뭐 8개, 9개, 뭐 20개, 30개 막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근데 이거 하나 바꾸자고 이미지들도 다 다시 로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드드드득 하면서 막 느려지겠죠. 예, 물론 요즘은 뭐 워낙 환경이 좋으니까 사양이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그러지만 그래도 어쨌든 느려지는 부분들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작스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 흐름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비동기식으로 하게 되면은 개념은 이거예요. 이만큼에 대해서 내가 바꾸고 싶으면 진짜 얘만 바뀌게. 예.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만 바뀌어요. 근데 기존 흐름은 다 바뀌어. 차이점 이해 가시죠? 예. 동기식은 요거 바꾸려고 해도 다 한 번씩 바꿔야 돼. 새롭게 다시. 근데 비동기식은 요거 하나 바꾼다 그러면 진짜 얘만 바뀌어. 얘네는 심지어 내가 뭔가 텍스트를 입력해 놨으면 그거마저도 그대로 있어. 여기만 바뀌고. 근데 여기 바뀌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DB로부터 요청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을 갖다가 저렇게 뿌리는데 주변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로 논다. 따로. 다 따로따로 작업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태. 예. 그게 이제 비동기식인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한번 요청이 가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황이 진짜 안 좋으면 얘가 언제 올지 몰라. 그게 오류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일단은 오질 않고 있어서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긴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처리 흐름은 기존 흐름은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아작스로 해서 구현을 한다 그러면 아작스로 해서 구현을 한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이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요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요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청이 들어간 다음에 서버 쪽에서 다시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얘가 좀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좀 가고 얘는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안 올라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리면 되겠지.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작스 흐름인 거고, 얘는 이제 기존 흐름인 거고.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요청이 들어가고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해서 받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받은 내용을 내가 원하는 부분에 출력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아작스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통신하는 거 맞죠? 자바스크립트를 통한 서버와의 통신.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서버와의 통신을 하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아작스 통신이에요. 자, 그리고 비동기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로 봤기 때문에 이 페이지 자체는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고 자바스크립트만 통해서 서버와 통신하고 그냥 딱 돌아왔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딱 받아온 상태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돈 방식으로 여기다 딱 출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뭐 다시 뭐 초기화시켜서 새로 고침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라운드 트립이라고 그래서 이 아작스의 그 흐름은 왕복 운동이에요. 왕복 운동. 갔다가 원래 페이지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요청했던 페이지 갔다가 다시 요청했던 페이지로 가요. 근데 기존 흐름은 갔다가 다른 페이지로 가죠. 갔다가 요청했던 페이지로 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갔다가 다른 페이지로 가죠. 근데 아작스는 갔다가 자기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요.
요청한 그 아작스 코드로 다시 와야 되니까 여기서 값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현재 페이지에 돌아옵니다. 그래놓고 여기다 이제 값을 딱 뿌려주는 거예요. 이런 형식이라는 거죠. 이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코드가 뭐냐? jQuery로 치면 이제 아작스 메서드, 그 아작스 메서드를 여기에 이제 구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을 여기다 뿌려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값을 뿌려주고 하는 것들 자바스크립트 jQuery 할 때 연습을 했죠, 그죠? 어려웠죠. 그러니까 돔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뿌려주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좀 알아야 돼요. 돔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아작스 처리를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했던 거긴 한데 이게 또 만만치 않죠,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좀 내가 좀 잘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또 재밌어요, 그게. 진짜 재밌긴 재밌는 건데 처음에 이제 좀 어려워서 좀 진입하기가 조금 이제 그럴 뿐이지 사실은 되게 재밌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개념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개념은. 그래서 여기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주고받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기존 흐름하고는 좀 다른 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주고받는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약간 바탕색을 좀 썼나? 좀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이런 흐름이라 보시면 돼요. 뭐야? 뭐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이제 구현을 해볼 건데, 자,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라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했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화살표 좀 넣어 놓을게요. 뭐야?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구현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혹시 있나? 조회수 상세부 없네. 구현할 이제 기능은 이제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면 아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 바디 쪽에서 글 이제 목록, 글 목록이 이렇게 이제 있을 거고 그러면은 요거 이제 잠깐 빼고 글 목록이 있고 여기 요 안에 이제 글 목록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글 목록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글 목록이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건데 뭐 이제 이런 요게 이제 저기 PPT가 아니라서 밑으로 쫙쫙쫙 안 떨어지네. 자, 뭐 이렇게 이제 글 목록이 쭉 있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제목에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제목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글의 내용이 자,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딱 올리면 뭐 여기 이쪽 부분에다 그냥 띄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하나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 하나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우스 올리면 내용이 띄워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은
마우스 딱 올렸을 때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요청 받아가지고 갔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뿌리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러면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자, 보드 리스트로 가서 이제 보면은 어차피 헤더 부분에 jQuery 지금 링크 걸어놨죠. 그러니까 jQuery 이제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뭐 jQuery에 대한 부분은 환경 설정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럼 이제 여기거든요. 예, 보면 이 제목, 자, 이 제목, 이 제목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제목 부분에 앵커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동작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앵커 태그죠. 자, 이거를 이제 jQuery 쪽 가서 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기능이 동작하는지.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자, 우리 자바스크립트 찾으신 다음에 자, 인설트 폼도 있고 뭐 여기 막 쭉 있네요. 그죠? 체크하고 했던 것들 쭉 있는데 자, 여기 달러의 펑션 자, 이게 이제 온로드죠. 온로드. 자, 그래도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는 그저 이제 지겹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온로드 그래 알아. 막 그래 알아. 뭐 이렇게 좀 들어. 자, 그럼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달러의 td 안에 있는 a 태그, 자 앵커 태그죠. td 안에 있는 앵커 태그.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마크업하고 있는 앵커 태그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로 그냥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물론 이거는 지금 게시판밖에 없으니까 저 정도 이제 태그 이름을 해서 선택을 이제 하는 거고 여러 복잡한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을 때는 저렇게 했을 때 한두 개가 걸리는 게 아닐 거예요. 저런 관계가. 그죠? 그럴 때는 클래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더 사용해서 좀 디테일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셀렉터 표현식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얘네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게시판 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호버. 자, 호버 기능 아시죠? 호버 기능 마우스 올리면 실행되고 마우스 나가면 또 뭔가 실행되고 그래서 마우스를 올리면 통신해 가지고 글 내용 가지고 오고 마우스 나가면 글 뿌렸던 거를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함수 두 개가 들어가겠죠. 함수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jQuery 할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호버라는 메서드 기억은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저런 문법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가서 찾아보신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아, 이렇게 하는 거 맞네. 자,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이 앞에 게 마우스 올라갔을 때에 실행될 기능. 자, 이 뒤에 게 마우스 나갔을 때 실행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엔터 치시고 이 부분에 얼러트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잘 동작되는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목에 마우스 올리면 동작되나요? 자, 이거 메시지 뜨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jQuery 잘 연결돼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랑 해서 이제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자, 이거 찾으셔가지고 잘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되고 있어요. 봐봐요. 잘 되고 있죠? 잘 되죠?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되죠? 자, 여러분들도 다 되죠? 네. 자, 그러면 jQuery 잘 연결됐습니다. 오, 좋아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거 마우스를 올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 어디다 할까? 여기다 할까요? 이쪽 부분에다가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 내용이 뜨는 정도로. 근데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네, 요렇게 딱 그 메시지 하나 딱 이렇게 여기에 내용을 이렇게 딱 출력하는 거는 사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이제 이렇게 리스트 있죠? 요런 것들을 만약에 뿌려준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부분들인데 뭐 하나의 내용 정도를 예 요렇게 이제 해 주는 거는 되게 간단한 이제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쉽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한번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고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어 요거 이제 잘 나온다고 하면 이제 지우세요. 이제 jQuery는 잘 연결됐어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음 자 이제 뭘 구할 거냐면 우리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내용 미리 보기 기능을 미리 보기를 아작스로 예 구현을 이제 하는 자 이 기능을 이제 만들어 볼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마우스를 올리면 그래서 이제 해당 제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내용을 보여주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랬을 때 필요한 값은 일단 얘가 필요하죠. 그죠? 얘가 필요해. 맞죠? 예. 일단 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제목에 해당하는 SEQ 값을 구해서 서버로 요청을 해야 그 SEQ에 해당하는 컨텐트 내용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겟보드 해가지고 그 글 하나에 대한 정보 일단 구해 와야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목 그 내용만 이제 딱 출력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일단 마우스에 올렸을 때 그 해당되는 SEQ 값을 일단은 얘를 jQuery를 통해서 구해 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더 사실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건지. 그랬을 때 SEQ 값이 일단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이걸 한번 구해 보는 거예요. jQuery를 통해서 한번 구해 보는 거예요. 자, 구하려고 이제 보면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거죠. 뭐냐면 자, 이런 방법들 찾아내는 게 참 이런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런 고민들. 그냥 문법 하나하나보다도 잘 보시면 여기 딱 올렸을 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렸을 때 jQuery를 뭘 구해야 된다? 여기에 저장 이거 원래는 여기다 이제 써 놨었는데 이걸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이제 PK니까 그냥 1, 2, 3, 4 이렇게 쭉 쓴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SEQ가 출력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냐? 예, 여기에 있겠네요. 그죠? SEQ 값이 저장되어 있는 건 이 체크박스에 저장이 되어 있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값을 갖고 와서 출력을 해줘도 될 것 같고, 그죠? 아니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른 방법은 딱히 보이진 않네요. 그죠? 예. 여기서 SEQ 값을 마우스 올렸을 때 그 SEQ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DTO에서 이렇게 꺼냈을 때, 얘 어딨지? 이 값이거든요. 이게 필요해요. 예.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은 음, 물론 앵커 태그에도 보면 이렇게 있네요. 그죠? 예. 근데 요거 여기서 구하려면은 문자를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 이제 인덱스로 잘라가지고 인덱스 오브로 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여기 뭐 해야 되는 것 같아 복잡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체크박스에 있는 밸류 값을 가지고 와서 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마우스에 올렸을 때잖아요. 어떤 거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때 앵커 태그에다 올릴 거란 말이에요. 앵커 태그에다 올리면 이 앵커 태그의 부모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같은 레벨의 그러니까 앵커 태그의 부모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부모를 구해서 그러니까 같은 레벨로 해서 구할까 했는데 같은 레벨로 해서 구하면 시블링즈를 해서 0번째 걸 구한 다음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페어런트로 한 번 더 부모의 부모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식 요소 중에 0번, 이게 더 복잡한가? 일단 0번째에 자식 요소 중에 0번째에 안에 있는 인풋 태그를 찾아서 얘의 밸류 값을 갖고 오면 SEQ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이제 트리 탐색, 트리 탐색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얘를 구해주기 위해서, 얘를 이제 구해주기 위해서 이 SEQ가 아무 SEQ가 아니라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 대한 SEQ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죠.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 해당하는 SEQ. 자, 그럼 일단 $dis 해주시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 대한 앵커 태그를 구할 수 있어요. dis라고 해주시면 현재 호버 이벤트가 발생되고 있는 이 앵커 태그, 이거를 구하는 건 dis. 이게 없었으면 진짜 하기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dis라는 게 있어가지고 참 여러모로 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parent를 딱 한 번 쓰면, 아니면 parent tr라는 게 나오려나? 일단 parent에 직관적으로 봅시다. parent 두 번 쓰면은 앵커 태그에 td 나가고 td에서 tr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앵커 태그에서 parent 하면 td가 되고 그 다음에 tr이 돼요. 여기까지 지금 구한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tr이죠. tr에서 children으로 자식 요소를 구한 다음에 그게 이제 td죠. tr의 td들 중에 0번째 거에 맨 앞에 거 0번째 거에 너무 되게 거부감 느끼겠는데. 그래서 0번째 거 td들 중에 0번째 거 td에 그 안에 뭐 children으로 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그냥 find 하시면 돼요. find를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제 인풋 태그를 구해서 그런 다음에 이 인풋 태그에 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td에 그 다음에 다시 tr에 td에 이제 0번째 거 구해가지고 td들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td에 이제 0번째 거 구하고 그 다음에 find에서 여기서 이제 인풋 명확하게 들어갔으니까 인풋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이 이제 밸류 속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가지고 다시 얼러트를 한번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냐면 마우스 올린 그 SEQ 값을 얘기하는 거죠. 마우스 올린.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면 마우스 올렸을 때 자, 4라고 좀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도 21. 자, 20. 이렇게 하면은 이제 18. 그 다음에 제목 6. 자, 이런 식으로 이제 SEQ 값이 구해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거 그냥 트리 구조만 우리가 잘 보면은 그냥 부모 구하고 자식 구하고 그 중에 몇 번째 거 구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EQ 0번째라고 했지만 첫 번째 거라고 그러면 그냥 퍼스트란 메서드 써가지고 그냥 뭐 작성을 하셔도 뭐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서 이제 구했고요. 뭐 줄인다 그러면 더 줄여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저랑 구조가 하여튼 동일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석 처리하고. 자, 그래서 이제 SEQ 값을 구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아작스 처리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버 쪽으로, 즉 컨트롤러 쪽이죠. 컨트롤러 쪽으로 이제 저 SEQ 값을 갖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달러의 아작스였죠. 달러의 아작스라는 요 메서드를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자 이렇게 제이슨 방식으로 해서 중괄호 2개를 쓰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냥 여기다 이제 키 밸류 이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보면 시간 관계상 이거 연결하는 것까지 뭐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 아작스 하면은 이제 자 URL이란 속성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요청 URL인데 ens 컨트롤러를 요청할 거예요. 이게 이제 요청 URL이었죠. 요청 URL.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메서드는 포스트 방식으로 갑시다. 자, 이게 전송 방식 설정. 그리고 데이터 자, 데이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서버 쪽으로 전송할 데이터를 말해요. 그래서 서버 쪽으로 전송할 그 데이터가 요 SEQ 값, 우리 힘들게 구한 거, 이렇게 구한 거 SEQ 값을 전달하면 되는데 어떻게 전달하느냐? 당연히 얘도 키밸류 형태로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SEQ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을 하시거나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조금 그렇고 이렇게 전달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제이슨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차라리 이 방식이 좀 좋아요. 그래서 커맨드 값은 컨텐트 아작스 뭐 이렇게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키 SEQ는 SEQ 자 이렇게 작성하는 게 더 편합니다. 좀 보기도 더 편하고 콤마 찍고 요게 서버 쪽 자, 이게 서버로 보낼 값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커맨드 써줬어요. 자, 커맨드는 컨텐트 아작스, 그 다음에 SEQ란 이름으로 해서 번호, 저장이래, 전달을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뭐냐면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 대문자로 할까? 데이터 타입은 서버로부터 이제 응답하는 값 있죠. 서버로부터 응답 받는 그 값의 타입을 의미하는데요. 자, 텍스트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서버로부터 응답 받는 값인데 이게 종류가 제이슨도 있고 XML도 있고 지금처럼 텍스트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뭐 일단 제가 아는 거 3가지 이 정도 좀 써놨는데 그러니까 여기 뭐 HTML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타입을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그 해당 글에 내용만 가지고 와서 뿌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아니야. 여러 개가 아니라 딱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만약에 아이디도 있어야 되고 제목은 지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아이디도 있어야 되고 제목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내용들이 뭐 조회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면 텍스트로 할 수가 없어요. 텍스트로 하면 좀 힘들고 왜냐면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의 값에다가 하나의 어떤 객체에 여러 개의 값을 넣어 가지고 이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제이슨 방식으로 해서 이제 전달을 받아야 돼요. 그냥 텍스트로 받으면 좀 이제 처리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컬럼 값들을 이제 받아올 때는 제이슨으로 해서 가지고 오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이제 컬럼 하나에 대한 값 같은 경우는 그냥 텍스트 타입으로 해서 받는 게 간단합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제이슨으로 받는 방법을 쓰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적용은 할 수 없고요. 이 그 값 그 자바 쪽에 있는, 그러니까 자바 쪽에 있는 값은 이제 맵 그 키밸류로 해서 구성되는 건 이 맵이라는 객체가 있죠. 이 맵이라는 객체를 제이슨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전달하려면 맵이라는 객체를 제이슨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이건 이제 우리가 못하고 이걸 변환시켜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예. 그 라이브러리를 또 이렇게 또 넣어야, 예, 이렇게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작업을 안 해도, 예, 텍스트 요 타입을 해서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하지 않아도 구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데이터 타입은 텍스트,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잠깐만, 그다음에 또 할 게 있나? 그다음에 이제 할 거는 아싱크를, 예, 아싱크 이제 비동기, 아싱크가 이제 비동기거든요. 예, 펄스로 설정을 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예, 자바스크립트에서, 예, 아작스 메서드의 실행을 비동기로 이제 할지 말지 여부, 이렇게 이제, 예. 그래서 펄스라고 그러면은 이제, 예, 비동기로 구현 안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여기서의 그 비동기는 자바스크립트 실행할 때의 비동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실행될 때 여기 있는 주변의 그 실행 코드들하고, 예, 어떤 식으로 이제 같이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실행될 때 얘를 기다렸다가 얘가 다 실행되고 난 뒤에 얘를 실행할 거냐, 아니면 얘가 실행되기 전에 기다리지 않고 얘를 먼저 실행할 거냐. 그러니까 서버의 통신을 얘를 기다리지 않고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근데 이 상황은 얘를 기다렸다 해야 돼. 그죠? 예. 얘를 기다리지 않고 얘가 먼저 실행되면 이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오류가 날 확률들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비동기로 하게 되면 얘가 얘보다 먼저 실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동기식으로, 여기서의 코드는 동기식으로 실행을 해라. 그러면 펄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실행되는 걸 기다렸다가 얘가 실행되거든. 그래야 여기 있는 값이, 예, 정확하게 구해지면서 서버 요청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 펄스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석세스. 이거는 이제 통신이 성공했다면, 그러니까 온전하게 값을 잘 받아와서, 예, 통신이 잘 이루어졌다면은 콤마 찍고, 예, 잘 이루어졌다면은, 예, 기능을 실행해라. 그래서 핵심 코드가 여기에 작성되죠. 여기 이제 실행 코드가, 예, 작성되는 부분이 이 success의 함수 여기서 작성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리고 obj 이 변수는 전달받은 전달받은 전달된 데이터 받는다. 데이터를 받는다. 이렇게. 좁다. 이렇게 돼요. 마지막 이제 에러에 대한 부분. 그래서 통신에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에러. 뭐 간단하게 그냥 얼러트로
왼쪽은 더 울어. 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 통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에 이제 거의 뭐 다 왔어요. 예, 통신하는 건 컨트롤러에 이제 커맨드 컨텐트 아작스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또 분기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면 돼요. SEQ 값 밖에 처리를 하고. 됐죠? 자, 여기 이제 마우스 나갔을 때에 대한 처리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작성됐죠? 50분이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컨트롤러로 가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버 쪽을 이제 또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자, 이 서버 쪽 처리하는 거는 이제 뭐 구조 만드는 건 금방 하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통신에 성공하는지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엔스 컨트롤러 점 2로 가신 다음에 여기죠. 자, 이 부분 여기다가 이제 else 하신 다음에 if 커맨드 값이 컨텐트 아작스냐 맞으면 이 SEQ 값을 받아야죠. 뭐 받는 거 코드 뭐 이런 거는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전달해주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자바 쪽에서 코드가 뭐 또 다른 종류의 코드를 쓰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기존에 이제 하던 방식대로 해서 작성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달을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은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돌려보내 볼게요. 일단 다운은 아직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운은 아직 불러서 처리하거나 이제 그러진 않았고, 그냥 여기서 값을 한번 보내볼 건데, 값을 보낼 때는 프린트 라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브라우저로 요청됐던 브라우저로 다시 응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프린터 라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response getWriter 그 다음에 pw print로 해서 화면으로 출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대로 이제 전달한 SEQ 값 이거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SEQ 이렇게 이제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 텍스트가 jQuery 쪽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바디로 이제 전달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이게 이제 응답하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텍스트를 화면에 출력하죠.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진짜 화면에 딱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는 이게 화면에 출력되는 거죠. 브라우저에 딱 출력되는 내용인데 아작스 메서드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응답을 할 때 이렇게 응답을 하면 이게 브라우저에 바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받느냐? 여기서 받아요. 여기 OBJ가 받아요. OBJ가. 한번 볼까요? 얼러트로 OBJ 자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우스를 이제 제목에다 갖다 대면 해당 그 SEQ의 값이 출력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서버로부터 전달된 값입니다. 이 화면에서 바로 출력된 값이 아니라 서버 쪽에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출력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자 한번 보게 되면 전달한 SEQ 값 전달한 SEQ 맞나? 제가 전달한 SEQ 값 있죠? 그래서
전달한 SEQ 값. 자, 이게 지금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올리면 이렇게 전달한 SEQ 값 4라고 나오죠. 그죠? 예, 얘도 딱 올리면 전달한 SEQ 값 21이라고 나와요. 자, 이거는 지금 서버 쪽에 갔다가 지금 오는 거예요. 서버 쪽에. 이거는 다 지금 서버 쪽에 가서 한번 서버 쪽에 가서 이 값들이 그쪽에 한번 담갔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이제 응답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됐죠. 나중에는 뭐예요? 다오 실행해서 컨텐트 구한 다음에 여기다 태워서 오면 되는 거야. 그죠? 여기에 태워서 오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제가 이제 또 이제 공부할 거를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어디야? 보드리스트에서 이 글목록 어느 지점이었냐면 글목록이니까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이 밑에다가 그냥 모양이 좀 저기 좀 그렇긴 한데 여기에 텍스트 에어리어를 하나 작성을 해가지고 한 두 줄 정도로 하죠. 두 줄 정도로 하고 한 여기는 한 뭐 40자 정도 들어가게 해서 여기에 아이디는 이제 어 음, 잠깐만요. 이거를 여기다 이제 뭐 아이디는 이제 컨텐트 뷰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 놓죠. 이렇게 이제 해놓고 됐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출력을 이제 한번 해보시는데, 예.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자 여기 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좀 모양이 여기다 이제 하면 조금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쪽 부분으로 좀 붙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붙이지? 이거를 어 포지션을 그냥 뭐 마진을 줘서 그냥 일단 예. 뭐 포지션을 줄까도 했는데 마진 레프트를 한 500 픽셀 정도 주면 얼마나 이동하려나? 뭐 생각보다 좋아. 그래. 딱 뭐 일단 한 500 줬는데 이거 한 450 주면은 이거 딱 끝쪽으로 뭐 이 정도로 하죠 뭐.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번 출력되게 만들어 보시는데 자 이거 한번 이제 시간을 좀 드릴게요.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실 거를.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마우스 올렸을 때 시퀀스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시퀀스도 지금 구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얘 잘 구해서 서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금 되고 있어요. 그죠? 여기 OBJ가 지금 SEQ 받아서 출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컨트롤에서 보면 자, 이거예요. 그죠? 얘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그죠? 요거. 이제 글 내용을 여기다가 태워가지고 보내주면
예, 여기서 OBJ에서 받겠죠. 자, 여기서 받으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여기. 자, 여기. 야, 이 부분에 여기다가 그 내용을 출력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도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해 주는 것처럼 이제 보일 거예요. 근데 대단하다. 어쨌든 대단한 건 뭐냐면 그렇게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그냥 뭔가 출력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서버 쪽에 가서 데이터베이스까지 접근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HTML,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도무를 해가지고 이제 뭐 출력하고 이제 뭐 그런 종류의 게 아니라 정말 서버까지 통신을 해가지고 DB까지 갖고 와서 뿌리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간단한 작업이 아닌 거죠. 그 절차에 있어서는. 자바까지 다 실행시켜 놓고 오는 이제 그런 요청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 남는 시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시 jQuery도 한번 보는 시간도 좀, 예, 확인해 보시는 시간도 좀 가지면, 또 나쁘지 않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jQuery에서는 뭐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달러 해가지고 여기서 뭐 아이디는 해가지고 이제 뭐 컨텐트 뭐 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에 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성해서 여기다가 딱 넣으면 예, 출력되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예. 뭐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로 하셔도 돼요. 예. 자바스크립트 document.get element 해가지고 get element by id 해가지고 inner HTML로 예, 내용을 넣으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도 아마 예, 여기는 뭐 예, 덮어씌우기로 하면 뭐 예. 근데 아예 그냥 나갔을 때는 이제 사라져야 되니까 예, 이 부분도 구현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뭐 이제 이런 기능이 예, 실행돼야 되겠죠. 마우스가 나갔는데 내용이 계속 남겨져 있는 것보다는 마우스가 나갔을 때 사라지게 해주는 게 조금 더 동적으로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거는 이제 내일 다시 한번 저랑 예,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예, 그래서 오늘 충분히 좀 고민할 시간이나 뭐 좀 확인할 시간 좀 드리고 내일 다시 한번 이제 같이 풀어보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 예, 10분까지 쉬었다가 어차피 뭐 계속 쭉 이제 여러분들 나가실 거니까 10분까지 쉬었다가 요거 한번 예, 구현해 보는 걸로. 예. 자, 지금까지 했던 거는 제가 일단 올려놓을게요. 혹시 뭐 오류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으면 뭐 질문 주셔도 되고요.